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어 회화 스터디 있죠. 참여하시기 전에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영어 회화 스터디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군가가 수업할 거 자료 같은 거를 준비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영어 공부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많이들 영어 회화 스터디를 하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회화 스터디가 무료로 운영이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유료로 돈을 좀 내고 하는 게 있죠. 무료로 한다는 건 거의 그냥 커피값만 내든지 동아리 방이라든지 3-4명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게 무료고, 유료라고 하면 크게 업체가 된 거죠. 이제 상가 자체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참가비를 받는다든지 월 회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이제 영어 회화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의 그 목적 부터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영어 회화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그 영어 회화 스터디를 그 리드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심심해서입니다. 심심해서. 저도 처음에 영어 회화 스터디를 시작을 했을 때 너무 심심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저 30살에 왔거든요, 한국에. 근데 친구들도 뭐 다 바쁘다 그러고 다들 막 취직해가지고 바쁘다 그러고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할 줄 아니까 영어 스터디, 회화 스터디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카페나 이런 데 올려봤는데,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영어 잠깐 얘기하고 끝나고 같이 뭐 술 먹고 놀려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죠. 다 모두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무슨 면접 준비를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간혹 정말 그걸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대체로는 처음에 의도는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더라도 좀 가다 보면 한 달 이내로 벌써 변질이 돼가지고 약간 노는 모임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 영어 회화 스터디. 결국엔 그 영어 회화 스터디 운영하시는 그분은 심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뭐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 이제 버리고, 그래서 거의 뭐 그런 무료 영어 회화 스터디가 있으면 주로 일어난 일은 커플 생기고, 저의 경우도 사실은 영어 스터디를 할 당시에 우리 와이프가 회원으로 들어와서 잘 된 케이스,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 염두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료로 하는 스터디의 경우는 목적이 확실하죠. 그 운영자의 목적,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는 게 그 운영자의 몫이고,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영어 회화 스터디라고 하면 회비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이제 학원에 가는 것보다 많이 싸죠. 아무래도 그 싼 돈을 받아서 뭘 하냐, 그 레벨 테스트를 해서 레벨별로 모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을 스터디 그룹의 리더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학습 효과를 조금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지만 교통비는 받는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약간의 책임감이 있긴 해요. 학원 강사님들만큼의 책임감은 없지만 또 열심히 뭐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학습 효과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동기가 많이 약해요. 왜냐면 영어 회화 스터디에 오는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자들도 목표는 돈을 버는 거 아니면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심심해서 오는 목적이 많아요. 그런 유료로 운영되는 그런 모임들은 잘 막 깨지진 않아요. 무료로 운영되는 거는 그 운영자가 여자친구 사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유료로 되는 거는 그럴 일은 잘 없어요. 깨지진 않고 유지는 되는데 자꾸 회원은 많이 바뀔 거고, 리더로 참여하시는 스터디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자꾸 바뀔 거고, 단점이자 이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료 스터디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걸 정말 신경 써요. 사실 이제 사람이 바뀌면 영어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적이 이제 친목 도모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귀려고 간 건데 이 사람이랑 조금 친해지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나가고 또 들어와요. 그럼 친해지려고 하면 또 나가요. 그럼 아니면은 이 사람과 되게 친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가요. 그럼 나도 같이 나가죠. 그렇게 해서 자꾸 많이 빠져요. 한 2-3달 정도의 주기로 아예 싹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료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1-2달 사이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아예 1년씩 등록을 받는다든지, 장기간 등록을 받으려고 해요. 헬스장처럼 약간. 그렇게 받아놓으면 2달 뒤에 사실 나가고 싶지만 이미 나는 6개월치 돈을 냈으니까 그냥 아예 낸 것까진 다니자, 이렇게 이제 꾸역꾸역 오다 보면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영어 회화 스터디에 유료로 간다고 해도 오래 못 가요. 장기간 다닌다 생각하지 마시고, 심심하니까 가는 거니까 그 재미를 위해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고 싶을 때, 내가 심심할 때, 내가 좀 놀 사람이 없다 오늘, 뭐 외국인들 막 오고 하면은 외국인하고 또 뭐 술도 한번 먹어보고, 내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또 보여줘 보기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좀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참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영어 회화 스터디에 오잖아요. 그러면 1대
1대1 과외를 해준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가르쳐주고 싶어도 갭차가 많이 나면 하루 이틀 잠깐 봐가지고 가르쳐준다고 이게 영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어를 못하신 분들은 괜히 가가지고 주눅만 들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그거를 막 장기간 등록해놨어, 1년씩 하루 갔는데 너무 힘들고 막 주눅 들어서 힘들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영어회화 스터디를 가고 싶다 하면 일단은 일회성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 보면 강남 이런 데 많이 모이죠. 커피숍 빌려가지고 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에 먼저 한번 가보고 분위기도 보고 나랑 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 정말 나는 이 길이 체질이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끝나고 맨날 술 먹고 이런 거를 정말 즐겨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장기간으로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죠. 일단 명심해 두세요. 그러니까 레벨업을 위해서 간다 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려고 간다. 외국인이랑 한 번도 안 놀아봤다. 그럼 한번 놀아볼 수 있죠. 막상 놀아보면 별건 없어요. 그냥 언어를 영어를 써야 되니까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처음에는 되게 신선하고 할 거니까 영어를 만약에 공부했고 내가 회화를 좀 할 수 있다. 해외에 뭐 좀 나갔다 왔다.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까먹을 것 같다 하면 한 번씩 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